이번 영상에서 같이 볼 기업은 DGB 금융지주입니다. 현재가 9,260원, 시가총액 1조 5,663억이고요. DGB 금융지주도 은행주답게 오너라고 부를 수 있는 최대주주는 없습니다. 은행주 중에는 JB 금융지주 정도를 제외하면 최대주주가 아마 대부분 국민연금일 거예요. 어쨌든 이 국민연금에서 12.6%, OK저축은행에서 6.35%를 가지고 있고, 이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매수 금액대를 보시면 8,000원 후반대에서 9,000원 초반대까지 매수를 하고 있고, 8,000원대로 내려왔을 때 한 10억씩 크게 매수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매출 구조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은행, 증권, 생명보험, 그리고 여신 전문 부문입니다. 계열사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앞서 말했던 큰 매출을 차지하는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 생명보험, DGB 캐피탈이 있고, 자산 운용도 있고요. 유페이는 대중교통, 소액 결제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시스템은 IT 관련 컨설팅 업체고요. 신용정보는 채권 추심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이투자 파트너스는 벤처 캐피탈이고요. 뉴지스탁은 투자 자문업 계열인데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로 금융 그룹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돈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문별 이익은 은행에서 역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증권은 20년, 21년 성장을 하긴 했는데 업황이 좋아서 그런 거지 회사 내적으로 성장을 이뤄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년에도 성장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소리겠죠. 그 밖에는 노란색 막대, 여신 전문이라고 써 있는데 DGB 캐피탈이에요. 가장 큰 부분이 리스와 대출이거든요. 이것도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매출 이익 구조는 이 정도로 보고요. 바로 매수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당연히 은행주니까 첫 번째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들 수 있습니다. 직전 배당 630원이 현재가 기준 6.8%의 배당 수익률이고요. 이때가 배당 성향 21% 정도였는데 은행주들이 지금 배당 성향을 서서히 높이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25%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리고 글로벌 긴축 속에서 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소 말고도 내부적으로도 성장 활로를 찾고 있다는 걸 또 다른 매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업들은 다 경쟁이거든요. 내가 고객을 더 확보하면 다른 금융사들은 고객을 잃게 돼요. 그래서 더더욱 이 금융사들이 외형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DGB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진출 등 적극적인 해외 확장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계열사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형 성장 요소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꼭 DGB뿐만 아니라 다른 5대 은행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은행연합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서 초안도 있었고, 그리고 가상자산 말고도 메타버스에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어스2라고 메타버스 지구 속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지금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은행 번호표를 뽑고 업무를 처리하고요. 회의를 진행하고 상품 홍보도 하는 등 빠르게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회사 소개에서도 5가지 집중 역량의 디지털 전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DGB그룹 회장으로 있는 김태호 씨도 21년 9월 인터뷰에서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 지갑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매수 포인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매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금융규제의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로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정부에서 대출을 막 시행해주면서 돈을 풀었죠. 그때 은행들에게도 규제를 좀 완화해 줬었어요. 원래 LCR이라고 향후 1개월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1개월간 3천억이 나갈 것 같으면 고유동성 자산, 즉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는 자산으로 100% 이상 최소 3천억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 85%로 낮춰준 겁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이후로 단계적 정상화를 한다고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다시 고유동성 자산으로 채워 넣어야 하니까 돈이 잠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김태호 회장이 지금 법정 공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때문입니다. 해외 진출을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캄보디아에 진출하면서 그 공무원들에게 한화 41억 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현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웃돈을 얹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뒤로 돈을 빼돌려서 뇌물을 준 거죠. 3월에 있었던 공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매도 포인트도 이쯤 보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부정적 이슈가 몇 가지 있으나 그렇게 크지 않고 현재 은행주들의 업황이 좋으므로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